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분들은 이제 기존의 약물 치료, 그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치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거고, 단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 한방 치료에 의해서 뇌가 좀 더 활성화되고 도파민의 어떤 활성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양약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서 점진적으로 약의 복용량이 줄어들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 것이고, 당장 시작할 때는 이건 병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께서 흔히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거 한방치료 시작하면은 혹시 이 약을 끊어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매번 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대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지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러는 그 도파민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약물 치료와 또 한약을 중심으로 한 그 한방 치료가 어떻게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분들은 이제 기존의 약물 치료, 그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치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거고, 단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 한방 치료에 의해서 뇌가 좀 더 활성화되고 도파민의 어떤 활성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양약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서 점진적으로 약의 복용량이 줄어들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 것이고, 당장 시작할 때는 이건 병행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혹시나 이렇게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할 때 어떤 문제가 없느냐, 또 약효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과에서의 그런 도파민제나 효연제나 이런 식의 그런 약물들과 한약을 병행했을 때 오히려 초반부터 시너지가 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처음에는 한약이 역할이 좀 슬로우하니까 별다른 그냥 차이 없이 가는 경우 있는데, 갑자기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파킨슨 병이라는 그 타겟을 대상으로 얼만큼 서로 간의 적절한 역할을 인정하고 그거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때 얼만큼 이 통합의학적 차원에서 이 두 의학이 시너지를 가지고 파킨슨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부는 두 군데를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전정의학을 했고 그 다음에 한의학을 했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계속 접목해서 가고자 하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석사와 박사 과정은 대체의학과 통합의학을 했어요. 제가 이 의학계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현대의학과 한의학, 이 두 양대 의학을 통합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비제도권에 있는 대체약도 좀 더 포괄적으로, 물론 가벼운 병 같으면 굳이 너무나 이렇게 이것저것 현혹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정말 힘든 병이라면 그 힘든 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는 활용하는 게 좋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한의학과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들은 그거를 충분히 검증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거를 잘 시너지를 낼수록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파킨슨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있어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역할은 대부분 서로 부딪히지 않고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의학이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과 한의학이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그 현대의학이 잘하는 것이 우리가 외과적인 부분, 어떤 시술에 의한 그런 몸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감염에 의한 거, 그리고 어떤 급성 질환, 응급적 상황,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한의학은 사실상 별로 역할이 없어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만성병, 근본적인 어떤 체질적 문제, 몸의 어떤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면서 생기는 그런 만성 퇴행성 질환들은 저는 한의학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교할 게 없는 것이 서로 이 몸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고난 불균형이나 어떤 부족한 거, 몸에서의 어떤 회복 능력 이런 거를 주된 관점으로 보는 게 한의학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계속 어떤 불균형이 생기는 걸 막아내고 뭔가 부족한 걸 채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이 생기는 것들을 제어하기 쉽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파킨슨병은 그럼 어떤 병이냐라고 할 때 만성 퇴행성이에요. 만성 질환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심신의학적으로 이렇게 폭을 넓혀서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한의학적인 치료, 한의학적인 진단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파킨슨의 특징이 이게 운동성 증상이거든요.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의 치료를 하더라도 내가 못 움직이는 거를 바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어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몸의 상태를, 몸의 움직임을 나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뭐 환경적인, 근본적인 이런 걸 다루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그 도파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현대의학에서의 도파민제는 들어가면 바로 즉각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못 움직이는데 먹으면 움직일 수가 있고 뻣뻣해지는데 먹으면 좀 풀리기도 하고 떨림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우 즉각적이고 당장 이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지만 현대의학이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당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성 질환이라고 하죠. 물론 일형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만성 질환인데 체질에서의 문제, 어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대사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당뇨가 오는 건데 이런 과정을 처음부터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거는 한방치료가 잘할 수가 있는데 일단 혈당이 확 올라간 상태에서 그걸 갑자기 떨어뜨리는 건 어렵단 말이죠. 근데 당뇨약은 그걸 잘 제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문제가 커진 상태에서는 그 문제를 어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거를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현대의학이 훨씬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킨슨에서도 이게 만성 질환이긴 하지만 양면성이 있다. 그러니까 치료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 환경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당장 내가 운동을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면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현대의학의 역할과 한의학의 역할이 다 필요하고 엄격하게 서로 나눠줄 뿐더러 서로 시너지가 크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저는 항상 이 병행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초기인 분, 도파민제를 시작하기에도 병원에서도 주저하는 그런 아주 초기의 분들은 저도 뭐 굳이 이거는 한방 치료만으로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현재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아무래도 뭐 현대의학이 가장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한의학이 좀 더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저도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를 같이 해서 저도 설명을 드리고 저의 역할을 생각을 하는데 도파민제가 굉장히 잘 듣는 분들 그것은 다 유형에 따라서 명확히 나뉩니다. 이게 뭐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제 파킨슨의 발병 메커니즘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쪽에서의 문제 도파민을 받아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쪽은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도파민약만 먹으면 멀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들은 현대의학적 치료가 메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초기에는 불편함도 없어요. 내가 제때만 먹어주면.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도 나중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약효 소진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문제긴 하지만 초기에는 양방 치료만 가도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그런 식의 유형의 경우는 현대의학적 치료가 주가 될 뿐더러 한방 치료는 보조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 빠져 있어도 괜찮다. 그런데 초기를 하더라도 반대로 양약이 전혀 안 듣고 먹으면 더 힘들기만 하고 이런 분들은
이거는 이제 뇌 환경의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방 치료가 더 메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반기로 갈수록 이제 점진적으로 도파민제가 이제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럴 때 저희 한의원에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제가 초진을 볼 때마다 다행이다. 속상하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그 5단계 중에서 3단계를 아직 지났냐, 지나지 않았느냐. 이 3단계를 제대로 지나지 않았으면은 저희가 해볼 여지가 많은 거고, 3단계를 지나서 이미 상태가 많이 힘드신 경우는 저희가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정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무조건 한방치료가 최고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환자의 유형이나 환자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저희 약 역할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런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난치병은 뭐든지 동원해야 돼요. 운동 방법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폭넓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영양제, 건강식품도 폭넓게 내가 시도를 해봐야 돼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응원을 드립니다.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혹시라도 확률이 적더라도 이거는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제가 평가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서 무조건 이게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이런 현대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 이런 것들을 좀 잘 객관적으로 판단해 하셔서 통합치료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